제가 영상을 올린 후에 여러가지 업데이트들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초라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약간 가격이 오를랑말랑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으로는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인플레이션율을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전까지 나온 소식들 간단하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속보로 전달을 해드렸다시피 바이낸스의 FTX 인수는 협상 결렬되었습니다. 바이낸스의 대변인은 이야기하기를 FTX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우리로서는 손을 댈 수도 없다, 도와줄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금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FTX.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은 FTX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들의 출금을 위해서 80억 달러가 필요해가지고 해당 자금을 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누가 파산되고 있는 거래소에 80억 달러를 빌려줄까요? 빌려주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자, 샘 뱅크만 프리드 같은 경우는 자금 지원이 없다면 FTX는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24시간 동안 직원들에 의하면은 이 샘 뱅크만 프리드를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하는데요. 별다른 일은 그래도 없기를 바랍니다. 소주나 한 병 까가지고 이제 마시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소식에 의하면은 샘 뱅크만 프리드가 고객들의 자금을 횡령해가지고 그 돈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샘 같은 경우는 이제 깜빵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트위터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FTX를 지원하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FTX US랑 알라메다 리서치가 3,000개 이상의 비트코인 W, 랩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대략 5시간 전쯤에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3,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이제 팔아서 던지는 것이 아닌가, 자금 마련을 위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 정말로 루나 사태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트레이더계의 악동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립토 비트로드는 이야기하기를 본인이 이 마운트 곡스도 겪어봤는데 지금 상황이 100배는 더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러자 당연히 미국 정부 기관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SEC가 FTX 사태를 조사하고 있고 CFTC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제는 법무부도 나서가지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법무부까지 나섰기 때문에 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사히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이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라면서 걱정하는 척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게리 겐슬러한테까지 이런 말 들어야 됩니까? 정말로 이 깝깝한 상황이 아닌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 게리 겐슬러 속으로는 씩 웃고 있겠죠. 이제 암호화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이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만 승인을 해줬다라면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의원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돼버리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희망을 걸어보자면은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고 나서 ETF가 승인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시장 동향 및 비트코인 분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35만 994명의 트레이더들이 강제 청산을 당했고요. 그 액수는 무려 700만 달러나 된다라고 합니다. 거래소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내일 CPI 예상 수치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CPI 발표 수치, 크레딧 스위스 7.8, 발클레이스 7.8, 뱅크 오브 아메리카 7.8로 대부분이 7.8에서 7.9를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8% 예상하는 것도 있고요. JP모건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내일 CPI가 인플레이션율이 8.4%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S&P 500은 즉시 녹아가지고 4.5%에서 6%까지 떡락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따라서 녹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비트코인이 조금이라도 더 반등하거나 버텨주기 위해서는 내일 CPI 이 숫자가 잘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달 미국 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 백악관에서 양념 치는 것을 중단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아니구나.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초라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한편 케일리오 분석가는 미국 증시 S&P 500 과거 프랙탈을 봤을 때 아주 살벌한 하락이 더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까지 진짜 떨어져 버리면은 난리 납니다. 정말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에 은퇴하는 사람들까지 다 경제고 뭐고 전부 다 쑥대밭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를 의도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중산층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그런 똥을 되지 않을까. 다른 각도에서 본 프랙탈인데요. 지금 우리의 위치는 여기라고 저스틴 벤넷 분석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앞에 본 차트랑 똑같습니다. 아이고 아찔아찔하네요. 이어서는 상승장 때는 떡락충이라면서 엄청나게 비웃음을 샀었지만은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서 무섭게 모든 차트들과 비트코인 움직임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일카포브 크립토라는 분석가, 아직 한 방 더 떡락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15% 정도 추가 하락, 알트코인은 30에서 40% 추가 하락한 다음에 단기 고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쯤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더 떨어진다. 좀 119라도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로이 분석가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움직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짚었죠. 그가 예상하는 앞으로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CPI 데이터, 인플레이션 발표가 좀 괜찮게 나와준다. 그러면은 15,000에서 14,000달러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오면은 13,000에서 11,000달러 사이까지 떨어진 다음에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4,000달러 때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약하다고 합니다. 유동성이 약해가지고 14,000달러대가 밀리게 되면은 13,000달러대까지 그냥 부드럽게 흐르게 되지 않겠느냐. 무시무시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데이비드 웨이브, 자, 아직도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주봉을 봤을 때 흐름이 이제 반전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야, 이거 데이비드 웨이브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 플랜 B와의 내기에서 이겼죠. 이 고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내기를 이겼는데 비트코인 반등 기점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데이비드 웨이브. 지금이라도 그의 말이 맞아가지고 반등이라도 좀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00달러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라고 하네요. 이더리움 500달러 오게 되고 말 것인가.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면 500달러 가겠죠. 근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비트코인 300에서 500달러 오면은 전 재산을 털어서 사겠다라고 트레이더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허풍일 것인가? 그 전에 이더리움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자, 이번에 좀 충격을 심하게 받긴 했지만 비트코인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힘든 구간을 잘 견디게 되고 나면은 마운트 복스 때처럼, 그리고 해시전장 때처럼 이 또한 지나가게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불장이 오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업데이트 영상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부디 마음을 잘 추스리고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광주댓 광고, 좋아요, 댓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댓글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엊그제 너무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